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인간 사상연구가 임기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홍익인간 관련 선행연구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주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홍익인간 개념상의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해석할 때 개인 간, 인간 공동체,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남북 간의 통일, 다양한 국정 운영, 국제 문제 및 인류의 현안 문제 등에 관한 현대 법령과 정책 시행 등 제세2와의 실천을 전제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현대적 적용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의 발표 내용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말씀드릴 차례는 먼저 문제의 제기, 그리고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의 지난번에 발표 자료를 요약해서 홍익인간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고, 이어서 홍익인간 관련 선행연구 사례 10편의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 결과에 대해서 끝으로 홍익인간 관련 선행연구의 현대적 의미 및 시사점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처음 드릴 장은 문제의 제기입니다. 문제의 제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에 국가발전상의 성공과 실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외적인 여건이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홍익인간 사상 관련 이상주의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 본 발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 먼저 민주화 시기 국가발전 모델의 실패에 관한 내용인데요. 1945년 이후에 국가발전 모델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자랑스러운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2010년도 주요 20개국 회의를 개최했는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서울에서 개최를 하였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달성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상황이지만, 공정성의 이 미흡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현재에도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재반, 사회갈등 문제에 현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드리자면, 1987년 민주화 정부 수립 이후에도 불공정 폐해를 포함한 국가 내부적 현안 문제가 많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이를 돌파하고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어디에 있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화 시기 국가발전 모델 이후 새로운 국가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에 주목해서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은 떨어지고 범죄가 증가하여 가정의 평화를 저해하고 우리 국가 사회와 인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갈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새로운 국가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상주의적 실현 영향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에 주목해서 이상주의적인 여망을 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수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21세기 세계의 핵심적인 주도 사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관련 10편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 국외의 현안 문제에 관한 현대적 의미가 무엇이고 이를 기초로 현대 적용 가능성이 있을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유튜브에서 홍익인간 개념과 제세2와의 개념이라는 그 주제에서 홍익인간 개념을 재해석했는데요. 그 재해석의 요약과 그 의의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선행 연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발표에서 홍익인간의 개념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현대 법령 및 정책 시행 등 제세2와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이제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홍익인간 개념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책 시행 등 제세2와 실천 전제를 통해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그 지난 그 유튜브에서 이러한 제 해석상 의의를 요약한 것을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 내 구성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주택, 지역, 종교, 민족, 국적 등의 속성별 차원에서 확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새로운 해석에 의거해서 보자면 안우상 박사님은 남녀, 세대, 빈부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장한 바가 있고요. 신영화 교수는 신분과 계급 등의 차별이 없도록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논문을 통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홍익인간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새로운 해석에 의거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이롭게 한다로 결정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노령층 세대이든 청장년 세대이든 모두 이롭게 해야 된다로 적용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문제에 관련해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부국이든 빈국이든 모두 이렇게 한다와 같이 차별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발표에서 추가적인 이제 연구과제로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의 범위 내에서 현대 국제 운영상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상 의의를 바탕으로 그 유수한
학자들의 홍익인간 관련 선행 연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우상 박사의 그 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우상 박사께서는 1997년도에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어리라는 저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죄송합니다. 안우상 박사님은 홍익인간을 크게 사람을 유익해 함이라 풀이하고 홍익인간 이념에 입각해서 국가의 기본 원리와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인민주의 또는 한백성주의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를 것 같으면 우리 한민족이 남녀 상하, 지방 타당, 빈부 귀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원리로 민주정치와 민족교육, 민생경제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정현식 박사는 박사논문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적 내용을 인본주의라고 요약을 이제 하였습니다. 국가와 권력, 정치, 경제와 돈, 시장, 사회 제도나 조직, 학술, 종교와 기술, 문명 등 세상을 규제하는 모든 문명 장치는 인간의 행복에 봉사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간 중심적 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웃과 공동체 행복에 기여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타주의, 그리고 내세간이 현세에서 행복을 중시하는 현세주의의 내용으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권성하 박사는 1999년도 연구를 통해서 홍익인간은 인간을 개인보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인간 세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인간 세상이나 인간 공동체로 고찰했습니다. 김인회 박사는 인간을 사람과 자연을 망라한 개념인 누리로 풀이를 했고요. 원래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었지 결코 사람 중심의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좀 비슷하지만 해석이 좀 다른 듯합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등의 존재, 또 이들이 이루는 지리적, 지질적 환경을 가리킵니다. 이장희 교수는 홍익인간 이념은 남북 및 주변 국가들과 인류 사회에 고루 수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남과 북의 민족 구성원으로부터 국제사회의 인류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복원 교수는 통일 문제를 비롯해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의 여러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에 대한 홍익인간 이념의 현대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정 영역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및 민족과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영훈 교수는 홍익인간의 인간을 인간 사회, 인간 세상이나 공동체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인간, 사람과 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해서 주장을 했고요. 홍익인간 이념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정치 이념, 교육 이념, 윤리 이념으로 이렇게 배어 있다 그런 이제 해석이고요. 인간에게 지식, 정보, 재물을 불려서 넘쳐나도록 또 경제성장이나 북의 축척계 지원 바에 의해서
각자의 몫을 고르게 배분하는 그런 이제 상생 공동체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홍익인간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술, 종교, 언론 등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 홍익인간론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가로속의 상권문헌에서 이 저자와 발행 연도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박사 논문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보편적 평화 사상이라고 이제 고찰을 했는데요. 이 홍익인간 사상은 남과 북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에게도 높은 수용 가능성을 지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철수 교수는 홍익인간을 신과 인간, 동물과 식물, 산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상으로 이렇게 간무리를 했고요. 또한 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민족 사이의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인류 보편적 사상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 동물, 동물과 식물 것처럼 사람과 자연과의 사이에 이 홍익인간 사상이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영화 교수는 홍익인간은 인간이 보편적 평등과 상호 협동관계의 인간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신분, 계급 차별이 없고 시족, 부족 차별이 없는 본래 평등하고 협동적인 보편적인 인간, 인간 존중, 인간 중심주의, 인간 사랑 정신, 인간 준평 정신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홍익인간 사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홍익인간 관련해서 선행연구 사례 10편의 사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 개인 간의 화해 및 공존의 원칙이다. 그런 점을 이렇게 홍익인간 사상을 개인 간의 그 공존의 원칙이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웃, 사회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인간 공동체적 원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지향한다. 특히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전략 문제랄지 온실가스 감축 문제,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한 그 홍익인간 사상을 적용해서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북 간의 통일 문제도 높은 수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 번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학술 등 국정 운영의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국제사회 및 인류 보편적인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홍익인간 사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현대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은 6가지 그 현대적 의미와 관련돼서 이 홍익인간 사상과 관련된 방법론에 관해서, 해결 방법론에 관해서도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홍익인간 사상은 모두 이렇게 하지만 각자의 몫에 따라 고른 배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 해결 방법의 첫째이고요. 두 번째, 행복의 기여가 돼야 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차별이 배제가 돼야 된다. 뭐 인구 통계학적인 속성별로도 차별이 배제가 돼야 된다. 이러한 이제 분석이 이제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현대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 홍익인간 관련 선행연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제는 이제 홍익인간 개념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라는 이제 해석을 정립한다면 현대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 개념상의 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개인간에도 모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 공동체 내에서도 모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 간에도 모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남북 간의 통일에 있어서도 남과 북이 모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양한 국정,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민족 문제,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국제 문제, 인류 현안 문제 등에 있어서도 역시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는 법령, 정책 시행 등 제세 이하의 실천을 전제로 해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고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구 과제로서 인간 모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범위 내에서 현대적 법령과 제도 시행 등 제세 이하의 실천 전제를 통해서 홍익인간적인 해결 방법론에 의거 정당한 개인을 비롯해 공동체, 남북 통일, 인류 보편적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현대적 적용 가능성의 검토 및 모색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사점과 제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드린 발표 내용이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인간사상 연구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